안녕하세요. 용산도령의 비전 명리학 12운성 포태법에 대해서 지금 실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을축일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시간인 병인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이 바로 병인일주인데요. 병인은 포태로 보면 바로 생지에 들어가게 되죠. 자, 병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지에 들어갑니다. 이 생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인은 말씀드린 대로 이 생지에 들어가고요. 인의 지장간은 무병갑이 되겠죠. 여기 중기 정기 지장간인데, 이 양간의 인신사의 사생의 글자, 이 글자의 중기 지장간은 이 인신사의 다음 최종 목적지에 해당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는 오와 술의 합을 짓잖아요. 인옷을 삼합을 짓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화국이라고 해요. 화명 또는 화국이라고 하는데, 이 인목은 바로 이 병화를 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병화는 인에서 생지에 들어가고요. 화토동법으로 무토 역시 인에서 생지에 들어가게 되고, 갑은 인에서 록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병인은 학당이며 홍엽이며 효신이며 소장, 쓸개, 고혈압, 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것 중에 이 효신은 아마 갑자일주를 공부하면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우측 상단에다가 제가 갑자일주 태그를 달아둘 테니까 이 효신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 태그를 타고 들어가서 갑자일주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학당과 홍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당 귀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갑은 해에서, 을은 오에서, 병무는 인에서, 정기는 유에서, 경은 사에서, 신은 자에서, 개는 묘에서 장생지에 들죠. 자, 이런 장생지를 보게 되면, 자, 이 본다는 의미가 뭐냐면, 병화가 지지의 인목뿐만 아니라 월지 내지는 연지, 그 다음에 시지의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그걸 보게 되면 학당 귀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학당 귀인은 포태상 장생궁,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다 장생지잖아요. 장생궁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성이 돋보이며 교육자로 진로를 정하면 특히 길하다. 그러니까 되게 이 병인일주 내지는 인월에 태어난 병인일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뭐 유경사업, 즉 교육사업이나 뭐 하다못해 유치원, 어린이집 뭐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자로 진로를 정하면 특히 길한데, 이때 뭐 천간의 병화나 뭐 이렇게 투출돼 있으면 교육자로 이름을 날리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학당 귀인은 말 그대로 귀인이잖아요. 귀인은 좋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귀인은 좋은 거고, 살은 안 좋은 의미를 이렇게 구분해서 지을 때, 신살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데, 귀인이라는 게 사주 중에 어디에 흉이 있어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귀인이라고 합니다. 자, 학당 귀인은 포태로 보면 장생궁에 해당되며 교육자로 진로를 정하면 특히 길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홍염살. 자, 홍염살이라는 것은 갑오, 병인, 정미, 무진, 경술, 임신, 임자일주가 홍염에 해당됩니다. 자, 작용력은 도화와 유사합니다. 자, 외정이 두려울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 외정이라는 게 뭐냐면 바람 피는 거잖아요. 자, 여명의 경우에는 기생, 남명은 작첩한다, 첩을 둔다는 의미죠. 이것을 암시하고, 이성에게 호감을 사는 매력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화랑 성격이 매우 유사해요. 그러니까 도화는 현대적 의미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사는 매력을 가진 거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에서 이 홍염이나 도화살이 긍정적인 의미로 다시 재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인기를 끌려면 홍염살이나
도화살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매력이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매자가 바로 도깨비 매자입니다. 이 도깨비가 끌어당기는 힘과 같은 능력이 바로 매력인데요. 매력은 크게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의 매력, 두 번째가 선의 매력, 세 번째가 이제 미의 매력인데요. 미의 매력은 말 그대로 연예인들, 특히 아주 잘생기거나 예쁜 연예인들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자, 미의 매력은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의 매력은 사람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선의 매력은 제가 비유를 자주 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진우션의 션 씨나 김장훈 씨 같은 경우에 사실 그 가수로서 정점을 찍은 스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많은 돈을 버는 건 그들의 선행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선지가 필요 여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적선, 쌓을 적자의 선선자, 선을 많이 쌓는 집은 경사가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선의 매력입니다. 선이라, 진정한 선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리고 불경에서도 각각 기술한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선행을 베풀 때 그걸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선이에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할 때 이름 모르는 성금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고수라고 보면 되겠죠. 본인의 선행을 자기가 알리는 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오히려 선의 행위를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게 하는 선행이 오히려 더 큰 선행입니다. 자, 그리고 불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마음에 미련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와 같은 맥락으로 주는 마음에 미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선에 대한 얘기를 성경과 불경에서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진의 매력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정치인이나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이 매력이 바로 진의 매력이에요. 진의 매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매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 뭐 법정 스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대한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뭐 누구라고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특정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정말 정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뭐 돼지저금통까지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갖다 주잖아요. 이게 바로 진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 진의 매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실명을 언급하는 건 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깨비 매자다. 이 도깨비라고 하는 매력이 바로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진과 선과 미의 매력이다. 진의 매력은 시공을 초월한 영성적 매력으로 종교계의 지도자나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간혹가다 연예인 중에서 나타난다. 자, 선의 매력은 진우션의 션과 김장훈 씨의 예를 들면서 이 선행이 바로 또 다른 불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큰 작용력이 있다. 그리고 미의 매력은 아름다운 여성이나 멋진 남자처럼 이 사람들을 모아 끄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현대적 의미에서 이 도화나 홍염살은 이성의 호감을 사는 매력이기에 아주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1인 1척 내지는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던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홍염살이 이 여성에게, 특히 여성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도화나 홍염살이 있으면 결혼할 때도 태자를 놓고, 그러니까 사주단지를 먼저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받아보고 이 홍염이나 도화가 있는 경우에는 결혼을 시키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이혼이 흠이 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변한 만큼 이 홍염이나 도화는 매우 긍정적으로 21세기 재해석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계속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병인은 지장간에 무병갑이라고 하는 지장간을 가지고 있고, 무인은 생지어, 병인도 생지어, 갑인은 록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하여 풀면, 자, 병인일주는 생지에 거하며, 자, 거한다는 건 거법을 얘기한다고 말씀했죠. 자, 생궁, 인성, 자, 인성이죠. 그리고 이 병인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효신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효신은 전에 갑자일주를 다루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효신은 생모와 인연이 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모한테 잘하거나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뭐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인의 성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면 특히 생모와 인연이 박하다라고 갑자일주 할 때 효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무토식지는 생지에 좌하며, 자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병화 비견은, 자, 이 비견이라고 하는 게 어깨 견자거든요. 이 견자가 어깨 견자. 그리고 나란히 할 비자예요.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하니까 내 형제이기도 하죠. 이 병화가 내 형제. 자, 이것이 생지에 자며. 자, 갑목. 자, 갑목은 인수죠. 예, 인성은 록지에 자입니다. 자, 경금은 어때요? 재성이죠? 예, 재성은 절지로 종합니다. 자, 이제 병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병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인은 학당이죠. 예, 학당이고 장생궁입니다. 임신이나 계묘일생이 다 학당 귀인입니다. 자, 장생은 누구나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자, 인수 갑목이 걸록이니 지성이 걸출하고 활동력이 왕성하며 대개 따르는 이성이 적지 않음을 뜻합니다. 자, 무엇보다 좋은 것은, 자, 무토 식신이 장생을 얻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의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재성 경금은 절지로 놓입니다. 자, 이러한 겁살은 연살과 곧짤 합을 하게 되는데, 자, 겁, 연, 반 합을 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주로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이게 남명에서 보면 처잖아요. 이 처가 바람이 날 때가 바로 이 겁연반, 그러니까 이게 겁살이거든요. 겁살과 연살, 도화가 합을 지을 때 바람이 납니다. 특히 그 해에 와이프가 바람이 나는 것을 잘 사주를 보시면 추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신은 장생, 재성은 절지. 이런 경우에 성정상 특징은 매우 간단해요. 자, 식신은 장생이고 재성은 절지에 들어가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자수성가인데요. 자, 자수성가인데 언행일치가 잘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라 결과치를 의미하고, 이것은 식신이라 생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벌리고 어떤 생산활동, 그 다음에 의식주를 주관하는 이 식신은 잘 펼쳐내는데 결과가 절지에 들어가니 언행일치가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완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친착성이 결여로 경솔한 점을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명의 남편은 임수가 되는데요. 임수가 되는데, 임수는 병지에 속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임수를 여기다가 적어야 되는데 임수를 안 적었네요. 이건 펜으로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임수가
임수가 있고요. 이것은 바로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네모칸이 쳐져 있고, 자, 병화의 남편이 임수잖아요. 자, 임수가 임이 인에 배속을 하면 어디로 종해요? 병에 종하게 되죠. 예, 병에 종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남편이 덕이 있어도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성의 성격은 매우 좋습니다. 다정다감하고 활동적이죠. 그리고 자비심과 동정심이 있고 다소 이기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신이 장생에 하는 까닭입니다. 자, 물론 자식은 건강하고 온전합니다. 왜 그래요? 식신이 장생지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 이성의 인연을 맺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이 어디 있어요? 병지에 있죠. 이 병지가 바로 역마입니다. 역마예요. 역마이기 때문에 타지에 출장하거나 여행을 하게 되면 이 병지에서 인연을 만나게 돼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여행을 떠나면 이성과 인연을 맺기가 쉽습니다. 자, 이래저래 병인은 홍염인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병인 자체가 아까 홍염이라고도 했잖아요. 자, 친정 어머니가 건재하지만 시어머니와의 인연은 박하게 됩니다. 자, 친정 어머니는 건재하다는 게 왜 그래요? 인수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모는 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모인 재성과 관계가 좋지 않죠. 그죠? 이게 이 간목과 경금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건재하다면 시어머니하고는 인연이 박해집니다. 근데 대부분 요새 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이게 옛날 얘기고 요새는 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친정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로 추명을 하면 되겠죠. 예, 실제 추명해서 그렇게 추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목의 입장에서 관이 되는 게 신금이잖아요. 자, 신금이, 자, 다시. 자, 관이 되는 게 신이잖아요. 그죠? 신인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병지에 들어가죠. 병지에 들어가니까 이것이 바로 역마가 됩니다. 역마. 그래서, 해외, 유학이나 해외와 원행 인연이 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화일주가 인목을 보게 되면 이 해외랑 특히 인연을 많이 맺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병인일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용산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